네, 김진팔입니다. 이 영상은 러시아군이 활공 유도 폭탄으로 우크라이나군의 탄약고를 공격하는 장면이라고 합니다. 예, 요 자리인데요. 자, 요 자리 찾아보겠습니다. 네, 여기 맞죠? 요 도로 모양 잘 보시면 일치하는 걸 아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자리는 여기거든요. 예, 여기 어디냐면은 우크라이나 지역으로 나와 있죠. 그 FAB-500 활공 유도탄은 이것입니다. 원래 있는 재래식 폭탄에 자연악화 폭탄에 날개를 달아서 이제 GPS 방식으로 유도하는 것입니다. 네, 이 영상은 우크라이나군의 그 임시 병력에 그 모이는 지점을 러시아가 뭔가로 공격을 했어요. 이렇게 생긴 미사일이라고 합니다. 앞에 뭐 이런 게 달려 있는 걸로 봐서 카메라 같은 게 달려 있나 봐요. 그리고 카메라로 보면서 가는 그런 미사일인 것 같습니다. 위치는 여기고요. 여기. 네, 지난번에 우크라이나군 드론에 공격받은 러시아 배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잠수함이고 하나는 배였는데요. 그 두 대는 이제 복원하지 않기로 했답니다. 고치지 않기로. 고치는 값이 더 비싸대요. 요 배 있잖아요. 요 한 대는 또 잠수함이었어요. 이 잠수함 옆 구멍 뚫렸죠? 여기 보니까. 예. 아, 그리고 미국의 최신형 F-35 전투기가 미국에서 실종됐고 조종사가 탈출한 후에도 비행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고. 네, 뭐 발견했다고 하는 뉴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F-35 이거 완전 이거 호구 바가지 씌우는 느낌인데. 아,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박은원을 계속 쓰기로 했다고. 근데 그 이번 결정은 모스크바의 협의 끝에 내려졌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요. 러시아 국방부가 PMC를 또 따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직원들이 2만 명까지 지금 넘어섰는데 앞으로 4만 명으로 늘어날 거래요. 근데 이 병력 숫자는 바그너 PMC의 5배에서 10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의 PMC만 국방부 PMC만 가는 게 아니라 러시아 정규군도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중앙아프리카에서는 그냥 우리는 바그너 PMC랑 계속하겠다. 여태까지 바그너 PMC가 해왔는데 계속하겠다. 왜냐하면 국방부 PMC는 신생업체잖아요. 공사 실적이 없단 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정부 입찰하려면 공사 실적 있어야 되는 거 아시죠? 근데 신규 업체이기 때문에 공사 실적이 없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시리아나 리비아 같은 데는 이제 상황이 안정됐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 또 정규군이 온다 그러니까 감사벨이 땡큐죠. 근데 신생업체 PMC 아무리 러시아 국방부가 추진해도 지금 반군들이 막 총 쏘고 난리 났는데 걔네 실전 경험도 없어 보이는데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그너 PMC는 그러니까 자체 경쟁력으로 살아남아야 되는 지금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이거 원래 쇼이구 국방부가 하던 일입니다. 예? 프리고진이 죽기 전에도 이걸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프리고진의 죽음과 연결시키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미국 공화당 사원 의원들은 보세요. 에이테킴스 300km짜리 스톰 섀도우는 250km짜리잖아요. 효과 있다고 에이테킴스를 우크라이나로 보내라고 그 호소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공화당이라고 해서 뭐 우크라이나에 뭐 전쟁에 반대하는 건 아닌 거예요. 지금 지난번에도 보시면은 면피용이에요. 다 잘못됐을 경우에 나는 책임 안 지겠다 그거예요. 예,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러시아는 북극 항로를 통해서 여름 동안에 중국에 석유를 보낼 수 있고 여름 동안에는 그 여름철에는 얼음 보강 유조선이 저 쇠빙선 말하는 것 같죠? 쇠빙선이 필요 없대요. 그럼 러시아는 북극 항로로 여름 동안에 중국에다가 엄청나게 기름 수출하고 그 돈으로 우크라이나랑 천년만년 전쟁하면 되겠네. 푸틴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했는데 GDP가 2021년 전쟁 전 수준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데도 전쟁 안 하는 거와 똑같은 정도의 이제 돈을 벌고 있다는 거죠.
어? 러시아에서 다이아몬드도 나오나? 오, 러시아 다이아몬드가 싸면은 또 그거 아유 처음 알았네. 러시아가 다이아몬드 아프리카에만 나오는 줄 알았더니 그 드비어스가 독점이잖아요, 다이아몬드는. 아, 그러니까 러시아 미워할 만하네. 예? 드비어스가 독점하고 있는 다이아몬드를 러시아도 이거를 파니까 아, 이거 내 독점이었는데 러시아 죽이고 싶겠네. 러시아 죽이고 싶은 놈이 한두 놈이 아니네. 네, 일련 모스크도 제가 인용하는 이 ISW 지도를 인용하면서 아니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겨우 요만큼 탈환했단 말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작은 결과로 인해 너무 많은 죽음이 발생했습니다. 그죠? 자,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 오는 감기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선언했고 세계는 모든 전임자들보다 더 새롭고 더 잔인한 변종으로 아니 근데 이거를 어떻게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거지? 어? 새로운 변종은 기존 면역을 우회하여 감염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높일 수 있습니다.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꼭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전 지고 있으니까 지금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릴 UFO도 잘 안 먹히고 그러니까 이게 옛날 그거 다시 꺼낸 거예요. 예? 코로나 오는 관계. 네, 이 영상은 우크라이나군의 이제 항복 장면이라고 나온 영상인데 일단 희귀해서 제가 자료 보관용으로 보관하려고 이걸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낮인데요. 그 열화상 그 카메라 화면으로 보여주는 걸로 봐서는 그 이 포로로 이제 항복한 사람들 얼굴이 안 나오게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열화상 카메라 말고 그냥 일반 카메라로 찍은 거 있는데 그거는 대낮이에요. 지금 보세요. 그죠? 옷 입은 게 그 한국군이랑 똑같은 그 도트무늬 그거 위장복 입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군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 깃발도 우크라이나 깃발 팔에다 붙였고. 예, 지도 좌표는 이게 여기 적혀 있지 않은데요. 스바토보 크레미나 방향이라고 합니다. 스바토보 크레미나 방향은 여기 크라스노 리만스키 바로 위에입니다. 아까 봤죠? 여기 크라스노 리만 여기가 스바토보 크레메네는 여기고요. 크라스노 리만스키는 이쪽이에요. 거의 여기가 크레메네아 숲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젤렌스키의 전 고문이었던 아레스토비치는 충격적인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핵무기를 가진 상대에게 압력을 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거 왜 전쟁 전에는 이런 얘기를 안 했지? 전쟁 전에는 러시아가 핵무기가 없었던 것처럼. 어? 러시아가 핵무기를 최근에 개발했냐? 전쟁 후에? 전쟁 전에도 이미 핵무기 갖고 있었는데 아 되게 무책임한 소리 같다.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아, 이란은 40년간 경제 제재를 받아오며 완전 독립 정책을 추구해왔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이란보다 더 크고 영향력이 더 크다고 말했다. 아니 전쟁 전에도 그랬었잖아. 어? 전쟁 전에 꼭 몰랐던 것처럼 이제 와서 그렇게 얘기하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네, 이 영상은 우크라이나 측에서 나온 영상으로 보이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포로에게 지뢰밭으로 가라고 했는데 이제 지뢰를 안 밟고 계속 갔는데 눈에 안 보일 정도로 멀리 가니까 그냥 쏴버렸어요. 후반부에 그냥 쏴버렸어요. 그래서 총을 막 연사로 갈기는데 그리고 궁 소리가 나요. 지뢰 아마 쓰러지면서 지뢰 위에 쓰러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링크는 해드릴게요. 제 텔레그램 채널에요. 네, 이 영상은 아이고 그만. 네, 이 영상은 우크라이나군이 클리시치브카에서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동영상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땅에 누워 있습니다. 군복을 입고. 그래서 틀지 않고요. 클리시치브카가 어디냐면은 바흐무트, 바그너가 싸우던 바흐무트 바로 밑에 있는 요것이 클리시치브카거든요. 예, 여기는 완전히 우크라이나가 이 클리시치브카를 점령한 것으로 미국 지도에는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 특성상 여기는 누가 점령하기 힘들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건물이 다 부서져야 러시아군은 후퇴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로 군인을 깃발을 꽂기 위해서 군인을 밀어넣으면 그 사람들은 다 어떻게 돼요? 은폐할 장소가 없어요. 건물이 완전히 포탄 맞아갖고 다 그냥 깡그리 무너졌기 때문에 은폐할 수 없는 장소에 군인을 강제로 밀어넣고 거기다 깃발을 꽂으라고 하면 그 군인들이 어떻게 되죠? 조금 아까 영상에서 보셨죠? 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러시아군이 안 들어가는 이유가 은폐할
장소가 없어서 여기 요 라인으로 철도 라인 뒤로 이렇게 후퇴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우크라이나군이 점령했다고 이렇게 파랗게 표시하면 그거는 네. 예, 요거는 김동지가 푸틴한테 선물 받은 18세기 수제 칼이라고 합니다. 예, 검이죠. 그래서 골동품. 근데 진짜 진퉁 금으로 만들었나 보네. 노기안스럽네. 이거 지난번 이분은 그저 있잖아요. 이탈리아 총리. 이분은 아시죠? 근데 지금 같은 현상을 보여주는 거를 이렇게 그림을 만들어서 한번 보세요. 똑같은 증상이에요. 뭔가 안절부절하고 있죠. 예, 그죠? 막 사방을 이렇게 눈동자를 굴리면서, 그죠? 고개를 막 까딱까딱하면서 뭔가 그리고 코를 만지죠. 이게 바로 유명한 코자로 시작되는 그런 그 약을 먹을 시간이 지나서 그렇다고 합니다. 코로 먹는답니다. 그 약은. 이 영상은 우크라이나에서 여성용 방탄복 가볍고 몸에 잘 맞고 음? 좋다고 총알도 잘 막아준다고 이거 예, 광고 영상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직접 나와서 이제 차보고 손으로 들어보고 합니다. 아이고 저기 동상에다가 뭘 입혔네 방탄복을. 그러니까 이제 여자들한테 험하고 위험하고 그런 일 시키려면 어떻게 해요? 그게 멋있어 보이게 막 이렇게 영상으로 막 하는 거죠. 세뇌 작업을. 실제 우크라이나에 있는 실제 우크라이나 마녀랍니다. 우크라이나는 아직도 그 마법의 힘이 작동하는 동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법 의식을 이용해서 러시아를 저주하고 있는 책에서 막 뭐가 불꽃이 나오는데 진짜 마법사 같아. 와 그러면 디아블로 2에 나오는 소서리스가 우크라이나 출신인가? 그럴 수도 있네. 아니 근데 중동 사람처럼 살색이 약간 까맣고 옷도 중동처럼 입었던데 석유 재벌 딸처럼 생겼던데 파이어 마법 할 때 그 쓰는 에너지가 석유로 파이어 볼 쏘는 것 같던데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 이거 우크라이나에서 나온 영상인데 우크라이나는 가끔 이렇게 재밌는 영상 나온다고 했죠. 우크라이나 그 민족성 자체가 자기네가 자기네를 자기네를 이렇게 풍자를 해. 그러니까 일상인 거야, 이 사람들은 지금 이게 이런 게 일상이라고 지금요. 네? 유튜브용이라 내가 뭐라고 말은 못 하겠는데. 네, 이상입니다.